예, 이번 시간엔 에너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제 에너지가 나오냐 이거예요. 일을 실컷 하다가 봤죠.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죠?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일을 하면요. 어떤 물체에는 이 에너지가 생기기도 해요. 이 조금 뒤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와 일은요 서로 바뀔 수 있더라 이겁니다.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일의 단위가 뭐라고 있죠?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요, 에너지의 단위도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지 좋을까요? 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 이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에너지는요, 크게 두 개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위치 에너지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외에 다른 에너지들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요, 이 정도만 다룹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도 다루긴 했어요. 전기 에너지. 그런데 요즘은요, 이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중학교에선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볼까? 다음 시간쯤에. 고민은 하고 있지만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부터 해볼게요. 자, 위치 에너지의 정식 명칭은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요, 이제 우리 공식으로 쓸 때 뭐라고 쓰냐, 에너지니까 E를 쓰는데요, 여기에 P를 씁니다. 이 P를 갖다 이제 아래 첨자로 쓰는데요,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잠재적인 이란 뜻이죠. 포텐셜. 잠재적인 이란 뜻이에요. 잠재적인. 글씨를 날려 쓴 이유는 철자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과학 선생님이지 영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가 한 번씩 헷갈려요, 저도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제가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가 들리면요, 말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타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루에 많이 촬영할 땐 한 두 개, 세 개까지도 촬영을 하는데요. 한 개 촬영하는데 보통 20분 정도 수업이잖아요. 적은 건 한 10분 내외고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이게 말하다 보면요, 빼먹어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물론 티 안 나게 해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내가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위치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위치가 이동했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위치 에너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거죠. 중력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아래로 작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물체를요,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로 내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물체는요, 이제 무엇을 가지냐면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물체 보세요. 이 물체를 가만히 냅두면 이 물체는 다른데 일을 하나요, 지금요? 아니죠. 그런데 이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리면 나는 뭐를 했을까요? 일을 했죠, 지금. 이만큼 일을 한 거예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 F 곱하기 S.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일을 했어요. 그 일 한 만큼 일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뭘로 바뀐다고 했죠?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한 일만큼 이 물체가 무엇을 가집니까?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요, 다시금 원래대로 내가 손을 놓으면 원래대로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이 밑에, 예를 들면 제가 못을 하나 뒀다면 이 못을 갖다 꽝 치면서 뭐 할까요? 못이 들어가겠죠? 이 물체가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즉 내가 물체에 일을 하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물체에 생기게 되고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다시금 일로 변환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 바뀔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치 에너지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자,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는 10뉴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체를요, 지표면에서
10m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자, 이 물체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가질까요? 내가 한 일만큼 가진다고 했어요. 일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 일만큼 바뀌어요. 그럼 일의 공식은 뭐라고 했죠? F 곱하기 S. 이때 힘은 뭐라고 했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면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요?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고, 이동은 10m를 했으니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100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도 얼마가 됩니까? 100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의 공식, 이 P는 얼마가 될까요? F 곱하기 S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교과서에 있는 게 이런 공식이 아니던데요? 맞아요. 이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10kg의 물체를 10m 되는 곳으로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요? 내가 한 일과 같다고 했죠. 일의 공식은요, F 곱하기 S라고 했는데요. 힘은 얼마만큼 들었을까요? 10kg이요. 아니죠. 물체의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요? 10kg이에요. 물체의 질량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요? 무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9.8을 곱해 주라고요. 뭐예요? 질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이동 거리는요, 위로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S를 쓰기도 하지만 높이라는 의미에서 H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디서 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9.8 mH.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는요,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일 때예요? 질량일 때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요, 위치 에너지는 9.8mH, 9.8mH, 9.8mH 이렇게 외워요. 근데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려고요. 이 문제를 줬어요. 자, 요걸 줬어요. 그리고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식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P는 9.8인데 10N이네. 10m야. 980줄이요. 아니죠. 지금 M이죠. 질량인 거예요. M. 이 질량이에요. 질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무게죠. 그 얘기는 뭐죠? 9.8 곱하기 M.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차근차근히 풀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공식은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결론적인 것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공부는요, 조금 차근차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는 9.8 mH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물체든 가만히 놓으면 뚝 떨어지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문제가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요, 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의 밑에 책상의 높이는요 1m예요. 그리고 이 물체는요 1kg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이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P는 이제 질량이니까 9.8 mH를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9.8에 1kg에 1m니까 9.8줄. 선생님 답은 9.8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요, 0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는 다시금 뭘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1로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물체를 이 위에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자, 가만히 있는 이 물체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물체는요. 책상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을 안 하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책상 면을 기준해 보자 이거예요.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볼게요. 9.8 mH 질량은 1, 높이는 책상 면 기준으로요. 0줄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물체는요. 책상 면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못해요. 하지만 바닥으로는 일을 하죠. 왜? 바닥으로부터는 몇 미터예요? 1미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9.8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으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무엇에 따라서 바뀝니까? 바로 기준면에 따라 무엇이 바뀔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요. 기준면이 뭐냐에 따라서요. 위치 에너지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계산 문제에서는요. 꼭 무엇을 줍니까? 기준면을 줍니다. 기준면.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냐라는 걸 꼭 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대로 안 해도 돼요. 문제를 꼼꼼히 보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자,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높이와 위치 에너지도 역시 어떻습니까?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간혹가다 묻긴 하는데요. 솔직하게 이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이와 질량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구나. 왜?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1로 변하고 1은 위치 에너지로 바뀌니까 1의 공식이 뭐라고요? Fs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 하나입니다. 공식이요. 이거 하나 가지고요. 얼마만큼 응용을 하는지는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위치 에너지까지 했어요. 위치 에너지까지만 해도 벌써 13분 정도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요. 제가 앞부분에 뭐 이야기들도 하고 다른 말들도 하고 다양한 예들을 들다 보니까 실제 13분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강의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실어 놓다 보니까 내용이 좀 짧은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시간짜리 분량이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